안녕하세요. 물리 마음 공부하는 엄마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행이 필요한지, 수행이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깨달으신 분들은 수행이 필요하다, 어떤 분들은 수행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 저도 굉장히 헷갈리고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친한 도반님과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제가 또 사유를 혼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저만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행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명상이나 무의식 정화를 많이 생각하시죠.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부좌를 딱 하고 이제 명상을 하면서 이제 마음을 비우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걸 말하죠. 그리고 여기 적어놓은 무의식 정화, 내면와의 치유도 명상으로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어떤 방편을 써서 깨달음으로 이르는 걸 수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명상과 무의식 정화를 이렇게 적어봤어요. 명상도 차크라 명상하면서 이렇게 그 자신을 비우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명상과 무의식 정화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억들을 이렇게 지운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기존에 이러한 수행 방법 말고 알아차림이라는 걸 적어놨어요. 알아차림이라는 건 마음 공부해 보신 분들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의 순간순간 알아차림을 통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참나에 가까운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을 바로 알아차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적어봤는데 기존의 수행은 여기까지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알아차림 또한 수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공간에 적어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시소가 있습니다. 시소가 있는데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바로 에고의 삶에 기울어진 삶을 말해요. 기존에 저희가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는 에고의 삶에 치중되어서 저희가 삶을 살죠. 그래서 괴로움도 겪고 여러 가지 감정을 겪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만히 봐보면 이 에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소에 탁 힘을 주어서 앉아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관성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힘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가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사실은 참나의 삶이 보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말한 명상이나 무의식 정화는 자기를 많이 비우고 닦아내면서 이 참나의 삶에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참나의 삶에 조금 더 무게를 치중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렇게 됐던 시소가 점점 더 이렇게 수평에 가깝게 또는 이 참나의 삶에 가깝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에 힘 줬던 에고의 삶에서 이쪽에 조금 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게 바로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조금 더 힘을 주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인위적인 힘이 들어가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쪽에 힘을 주고 있거든요. 인식하지 못하지만. 근데 이쪽으로 조금 더 힘을 주기 위한 노력이 바로 수행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알아차림은 어떤 거냐면요.
우선 제가 어떤 사람한테 화내고 있어요. 저는 아이를 키우니까 아이한테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아이에게 화를 내고 있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저는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에고적으로 나만 생각해서, 그러니까 생각이 나, 몸이 나 라는 생각에 딱 붙어서 제가 화를 내고 있었죠. 그런데 알아차림을 통해 정신을 차려보니 너무 내 관점에서 생각을 했구나. 내 생각이 다 틀렸는데 라고 이제 정신을 차리는 과정이 알아차림의 과정이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행동을 하죠?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이쪽으로 다시 마음을 기울게 되죠. 이쪽으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쪽으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아차림 또한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현실에 반영될 수 있는, 굉장히 현실을 바탕으로 내가 바꿔질 수 있는 수행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수행을 따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깨달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법문을 들으시면서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참나의 삶에 조금 더 무게를 실게 되시고 또 현실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참나의 삶으로 조금 더 무게를 실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마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럼과 동시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럼과 동시에 우리는 조금 더 참나의 삶에 기울어진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참나의 삶을 살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음 공부에서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무집착, 내려놓아라, 그 다음에 힘을 빼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여기 여성분이 시소를 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려요, 지금. 근데 여기에 어떻게 됐죠? 이 여성분이 아예 딱 주저앉은 게 아니라 지금 슬쩍 이렇게 다리를 탁 떴죠, 이렇게. 그쵸? 슬쩍 이렇게 위로 올라갈 것 같이 이렇게 힘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엉덩이에 힘을 줬던 걸 이렇게 힘을 뺀 채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시소가 어떻게 되죠? 쓱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쓱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에고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엉덩이에 힘을 주고 있다가 어떻게 되죠? 힘을 쓱 다리를 들어 올려서 쓱 빼면 내가 집착을 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쥐고 있던 거를 놓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싹, 이 시소가 싹 올라가면서 좀 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참나의 삶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해서 시소가 나오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마음 공부 하신 분들은 대충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명상, 무의식정화, 알아차림. 이게 모두 다 수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우리가 에고적으로 몇십 년 살았던 그 습관들을 버리는 활동들인 거죠.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신 분들도 알게 모르게 수행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명상, 무의식 정화, 알아차림 이런 모든 활동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달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깨달음의 길을 도달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